굿모닝이에요. 네, 오늘은 오늘의 운세 제시어를 갖다가 현찰과 보석으로 해봤습니다. 왜 현찰과 보석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이는 돈을 잃을 것이고 어떤 이는 금전운이 너무너무 좋은 날일 것이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이는 대시를 갖다가 세게 받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이는 말로 상처를 입는 날일 수도 있겠다. 그럼 그게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한다면 오늘은 을요일이라 그랬죠. 금이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오행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금기를 사용해서 금전을 갖다가 획득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에 따른 보상을 갖다가 획득하는 날이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운도 되고 근데 만약에 금이 나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적은 일 같고 별거 아닌 일 갖고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수술하시는 분들 오늘 수술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제거하시는 분들은 수술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수술 잘 되는 날이죠. 네 자 그래서 현찰과 보석 중에 골라주세요. 네, 먼저 현찰을 고르신 분들 오늘의 운세는 여기는 금전으로 보자면 금전이 조금 슬로우하거나 어디서 돈이 들어올 때를 갖다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닌가. 연애사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연애가 좀 지연되거나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현재 연애하는 대상이 없어서 좀 우울하거나 그런 날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또 나왔네. 와우. 똑같은 거 또 나왔네요. 행맨이 2개가 나왔어. 현찰에서 와 금전운행이 그렇게 안 되나 보죠?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좀만 기다려보세요. 왜요? 라고 한다면 을추걸이잖아요. 즉 예를 들자면 내가 금기를 갖다가 유용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목표치를 갖다가 좀 오늘 좀 오후께에는 금전회전이 되겠다. 만약에 돈 받을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후께는 받겠다. 그리고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후께에는 마무리가 젖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네, 나의 위상이 나의 자리가 다시 든든하게 되고 남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시작은 별로 안 좋지만 끝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운도 좋고요. 2마리 토끼를 갖다가 다 잡을 수도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근데 초장에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좋게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잘 안 풀려요. 라고 한다면, 조마조마한 상태로, 결과를 갖다가 기다리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요, 불안한 가운데서도, 결론은 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석을 뽑으신 분, 오늘의 운세. 보석을 뽑으신 분들은 운이 좋습니다. 스타트도 좋고 모든 일에 능률이 오르고 자신감도 생기고 내가 휘두를 때마다 금전이 뚝뚝뚝 떨어지는 날이 아닌가. 복권을 산다라고 한다면 꽝 나올 확률보다 당첨이 될 확률이 높겠죠. 큰 건 아니에요. 소소해요. 왜냐하면 앞에 을유거든요. 을유기 때문에 그냥 기분 좋은 드링크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진짜 재물이 따른다면 더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어디 한번 봅시다.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거운 날입니다. 일의 즐거움도 너무너무 좋고 만족도도 좋고 와 빛나는 업적 아주 기적적인 업무 능력으로 인해서 기분도 좋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맛있는 식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과 더불어서 즐거운 날을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됐다 하더라도
점검은 필수겠다. 왜 점검은 필수인가요? 라고 한다면 이 분위기 좋게 흘러가죠? 근데 숨어있는 복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미리 3펜을 따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보석은 완전한 세공이 다 거치고 감정사의 감정까지가 마지막 단계인 거다. 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보석의 퀄리티를 갖다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이 보석이니까 라고만 생각해가지고 마무리를 갖다가 뭐 얼버무린다던가 아니면 요거는 조금 내 분야가 아닌데 생각해서 미룬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마무리를 갖다가 깨끗이 하는 게 어떠한가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3패에는 미리 따지 말아라. 연애에 있어서도 좀 즐거운 하루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자면 사내 커플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다른 짝꿍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한 싱글이 아닌 사람하고 연애하는 거 어울리는 것은 살짝쿵 자제해야 될 수도 있겠다. 왜요? 라고 한다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불씨를 갖다가 품에 안고 있는 거다. 똑같은 것이다. 사람을 사귈 때에는 뭐 운에 따라서 내가 제대로 보지 않고 뭔가를 시도했다 손 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지금 카드가 나온 걸로 봤을 적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샴페인을 미리 터뜨린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뭐 짝꿍의 유무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귄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즐겁지만 나중에는 나한테 비수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네, 오늘의 운세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카드 뽑기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카드를 골라놨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지금 그 사람은 이라는 주제예요. 어떤 제가 다른 말을 갖다가 붙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주제를 정해버리면 조금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근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썸일 때는 솔로도 가능해요. 짝사랑일 때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마음에 담고 있을 때 짝사랑 썸 다 가능하고요. 재회도 가능하고요. 연애는 연애인데 시들시들해지는 연애 아니면 연애는 연애인데 이 사람은 나와의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다 가능하고 일단은 리딩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집 나간 남편이다 라고 한다면 집을 나가서 감감무소식인 남편일 수도 있지만 집을 자주 비우는 남편 아니면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아니면 다시 재결합을 하고 싶은 남편 모든 게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리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준비됐나요? 카드를 골라주세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렇다면 숨겨진 그 사람의 근황을 모아서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짝사랑, 썸, 재회, 집 나간 남편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와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썸일 때는 좀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데요? 왜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호감, 짝사랑 뭐 이런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이렇게 뭐
딱히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관심은 없어요. 관심은 없는데 아예 없는 건가요? 라고 보기는 살짝 그렇고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항상 파도와 같아서 밀려오기도 하고 밀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 왜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던가 정신이 그냥 그러니까 편안해야 연애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런데 지금 딱 요 상태,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요런 경우는 좀 짧게 잡으셔야 돼요. 짧게 잡으셔야 된다. 얼마큼 짧게 잡아요? 라고 한다면 카드를 언제 보는 거와 상관없이 일주일 정도면 딱 좋아요. 일주일 정도면 딱 좋고 이 기간에 이 사람의 감정과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현재 뭐 딱히 뭐 그런 마음은 없지만 뭐 아예 연애에 대한 뭐 완전한 관심이 없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연애에 대해서 이게 좀 시간 낭비 같은 걸 갖다가 하는 걸 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질질 끌고 막 내숭 떨고 줄 듯 말 듯 막 이래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이 그렇게 피곤하게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그냥 명료해요. 좋으면 그냥 사귀는 거다. 좋으면 사귀는 거고, 나의 이상형에 부합하면, 그리고 내 기준에 부합하면, 그냥 사귀는 거지. 뭘 블라블라 이런 거 딱 질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연애하면서 조건 달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짝사랑일 때 하고, 썸일 때 이건 균일해요. 그럼 재회는요? 집 나간 남편은요 똑같아. 세상에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잔소리 듣고 막 이러는 걸 갖다가 즐기는 사람 어딨어? 뭐 철통 멘탈이야?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좀 사이가 깊어지고 막 이러면 좀 편하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뭐 잊지 말아라 일찍 들어와라 뭐 해라 뭐 기념일 이전에 오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러면 무슨 날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면 뭐 그런 것들 좀 피곤하다라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피곤하게 하면서 뭐 하라 했냐 그냥 좋으면 좀 더 그냥 감정 흘러가는 대로 그냥 룰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러냐 뭐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짝사랑하고 썸을 갖다가 한 묶음인 듯 한 묶음이 아닌 묶음으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게 있다면 동일한 것들 틀리다면 제가 그걸 갖다가 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일단 짝사랑하고 썸일 때 짝사랑일 때는 어쩌면 오랫동안 이 사람을 갖다가 혼자서 마음에 품었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혹시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려나 뭐 이런 마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썸일 때도 좀 오래 썸을 타지 않았겠냐. 왜 오래 썸을 타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썸을 타는데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일단 한번 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요. 그때서부터는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제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나한테 뭔가를 갖다가 표현해내지도 않고 뭐 입은 뒀다가 뭐 밥 먹는 데만 쓰냐 좀 그런 달달한 말들 같은 거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뭐 이런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달달한 말을 갖다가 남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 오다 주었다 타입이지 내 아이를 낳아도 뭐 이런 거구나. 이런 타입이지, 자기 오늘 이쁘고, 어머, 자기 헤어스타일 바꿨네. 어느 미장원에서 했어?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뭐에 신경 써요? 라고 한다면,
뭐 아프다라고 하면 그때는 신경 써주겠죠. 중요한 일에서만 신경을 쓰고 자질구레한 일들, 여자들이 좀 이래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무신경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짝사랑하고 썸은 조금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음, 아직까지는 뭐 노도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한 노도 아니에요. 완벽한 노도 아니고 완벽한 예스도 아니고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가오고 뭐 그런 걸 갖다가 조금 반복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재회다라고 한다면 재회는 어쩌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한다면, 이 지금 텐소드가 나왔어요. 아까도 그랬죠. 가까워진 듯 싶으면 멀어지고, 멀어진 듯 싶으면 가까워지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어차피 썸이고, 짝사랑이잖아. 이 사람이 어쩌면 자기 상황에 쉽게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하면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던가 만약에 뭐 계약을 성사해야 되는데 계약이 잘 안 된다던가 그로 인해서 거기에 완전히 텐션이 딱 꼽혀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진짜 내가 오만 가지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게 지금 끝나야 되는 것들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애에 대해서 눈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은요? 라고 한다면 재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뭐 그런 건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바람나서 나갔다. 재회도 바람나서 헤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거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상대방 쪽에서 쌩까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뭘 갖다가 예를 들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것에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도 나고 아예 진짜 이만큼 했으면 돼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만큼이 얼만큼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은근히 또 승질은 급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가 남한테 할 때는 자기 그 패턴에 맞추고 남이 나한테 뭘 할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할 때는 빨리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노란불 비슷한 거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블루는 내가 질질 끌면 이유가 있는 거고 합당한 거고 신중한 거고 네가 질질 끌면 튕기는 거고 안 보는 거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회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재회나 집 나간 재회도 그럴 수 있지만 집 나간 남편 같은 데는 뭐 오지 말라고도 오지 않겠어요? 오고 싶으면 와요. 집 나간 남편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지지붙고 싸워도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뭐하러 헤어져요? 만약에 집 나간 남편이면 내 건데 헤어질 이유 없지. 얼마나 편해. 집에서 괜히 큰 소리 한번 딱 치고 여러분들이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진짜 내가 이러니까 집구석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하고 옷 휙 잡고 휙 나가버리면 끝나고 지 들어오고 싶을 때 휙 들어오면 끝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 나간 남편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하고 헤어질 생각 없어요. 재회다라고 한다면 재회도 그냥 이 사람은 뭐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올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해맑은 얼굴로 그동안 잘 지냈어? 라고 하면서 올 수 있을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좀 미안해하고 좀 그런 게 있나요? 라고 한다면 들어와가지고 야 네가 좋으니까 내가 너한테 왔지. 되게 당당해요. 구겨지지 않아요. 그냥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회는 그냥 여러분들이 될 대로 되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알아서 와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연락하고 뭐하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 때가 되면 다 와요.
때가 되면. 왜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헤어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썸이고 짝사랑이고 그럼 썸이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밝은 사람이다 뭐 이러한 뭐 이 사람만의 여러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가 나쁘다라고 보여주지는 않아요. 보여주지는 않고 지금 이 사람의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현재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 내 주변이 조금 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왜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사람이 금전을 받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금전이 받을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계약해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면 계약해야 되는 사람이거나 뭐 아니면 회사 다닌다라고 한다면 뭐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들어올 게 있는데 안 돼. 아니면 스탁을 하는데 지금 뭐지?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안 되는 수도 있고. 그게 해결이 되면 뭐 어디 한번 봅시다. 그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되나. 짝사랑이고 썸일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일 수도 있겠네. 여러분들이 적극적일 수도 있겠는데 이미 이 사람은요. 이미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어떠한 시각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한테 호의적이다 뭐 이런 거만 이렇게 각인만 시켜주면 되지 여러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거는 없어요.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 짝사랑일 때는 만나서 밥 먹고 이런 건 없었지만 썸일 땐 그래도 같이 뭔가를 갖다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예를 들자면 보통 연인들은 한 번 만나면 대여섯 시간씩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렇게 긴 시간은 같이 있대 못해. 잠깐 밥 먹고 그래 한두 시간 이렇게 했다가 헤어지고 좀 아쉬움이 굉장히 나. 데이트하고 나면은 좀 아쉽다? 뭐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갖다가 토한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겠다. 왜 그럴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지가 좋으면 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끌려가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동해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뭐 너한테 호감 있어 뭐 너하고 더 만나고 싶어 그런 그냥 뉘앙스만 비춰주면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다 안 오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디 갈래 뭐 할래 이거 좋겠더라 저거 좋겠더라 그렇게 해도 이 사람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 막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지. 여기는요 만약에 짝사랑이다 썸이다 라고 한다면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만나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없어 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끝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면 끝내 라고 하던가 갑자기 이런 말이 오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은 살짝 달라요. 왜 달라요? 라고 한다면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은 이 사람이 다시금 들어오는 거 아니면 다시금 만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금 이러한 감정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깨고서 다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현 상황과 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병행하면서까지 나왔어요. 병행하면서 한번 좀 지켜보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짝사랑이나 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 사람한테 확신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액션을 하면은요, 오히려 느긋해져 버려요. 느긋해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뭐, 다른 사람도 한번 좀 비교해보고, 그래서 저을 때에 올려놓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여러분들을 갖다가 한 번에 테이크하지 않고 저을 때에 올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답해가지고 못하지 싶네, 그런 거는. 이 사람은 시간을 좀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자한테 휘둘리고 그러지 않아요. 왜 저기 막 자꾸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하면 오히려 귓등으로도 안 듣고 여러분들은 뚜껑 열리지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때가 되면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썸이든 짝사랑이든 뭐 재회든 뭐든 뭐 발을 동동동동 구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끝난 거고 이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오면 확실하게 움직이고 안 오면은 끝난 거지. 뭐 꼬신다고 진짜 뭐 미니스커트 입고 다리 보여주고 가슴 깊이 펴인 거 입고서 이렇게 내문다고 해가지고 올 사람 아니에요. 자기 그런 게 굉장히 자기 뜻, 자기 주장 이런 게 좀 강한 사람이다. 그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서 확고하게 뭔가가 딱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밀고 나갈 사람이지, 뭐, 찌질나게 할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찌질나게 간이나 좀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없나요? 라고 한다면 남자 치고 여자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 그렇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가 좋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들이지도 않아요. 왜 함부로 사람을 들이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개인주의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자기 위주? 그런 게 조금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자로서 그래도 내가 당당하고 뭐 좀 큰 소리 좀 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금전적으로 좀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 사람은 그래서 금전적으로 자기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 자기가 알아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올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은요? 라고 한다면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은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 아닌 다른 누군가한테 마음을 줬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뭐 이렇게 그냥 어느 날 뭐 예고 없이 그냥 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그냥 편안하게 먹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실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한번 이게 뭘까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인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마무리가 젖어야 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게 마무리는 언제쯤 젖을까요? 라고 한다면 뭐 일단은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했거든요.
그거는 지금 이 사람이라는 주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다른 주제를 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사람이 언제쯤 정리하고 돌아올까요? 라는 주제로 제가 다시 한번 한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있다가 왜 지금 이 사람의 지금 감정은 이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뽑아야지 어, 뭐 내일 당장 이걸 갖다가 한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이 좀 바뀌는 시점에서 2월 달쯤 가면 좀 운이 바뀌거든요. 그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썸이나 짝사랑인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의 그 현재 환경을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좀 편안해지면 시작할 계획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시작할 계획은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시기를 저기 뭐야 바래요? 자, 끝마무리가 조금만 참고 기다려 보시면 어떤가라는 거죠. 네, 끝에서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짝사랑일 때하고 썸일 때하고 제외일 때하고 침나간 남편일 때하고 한번 봅시다. 근데 진짜 뭐 저기 뭐야 썸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스무스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하겠지? 스무스하게 되는 느낌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어디 한번 봅시다. 야,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디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진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거는 있어요. 어떤 거요? 라고 한다면, 좀, 고정을 갖다가 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 가면 오래 사귀고 싶지. 막,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사람 갈리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도 고정하는 걸 갖다가 원하는데, 희한하게, 애매합니다. 짝사랑일 때는 진짜 애매한 카드가 나왔어요. 음, 뭐가 어떻게 애매한가요? 라면 보조 카드를 조금 더 뽑아봐야겠지만 여러분 말고도 또 다른 누군가를 갖다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지금의 마음은 그냥 평화롭다. 조금 피곤하고 뭐 그런 건 있어도 좀 바쁘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피곤한 거는 있다 손 치더라도 마음 전반적인 상태는 조금 편안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재회일 때는요, 라고 한다면 재회일 때는 뭐 이 사람이 만약에 재회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이 사람이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것인가 그걸 딱 보는데 금전적인 이유는 아니지 싶어요. 이 사람이 가진 게 그렇게 넉넉하진 않다 손 치더라도 뭐 그게 생활에 크게 바더가 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설령 바더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뭐 그거 갖다가 그렇게 막 부정적으로 비관하는 성격은 아니지 않겠는가. 사람이 좀 밝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재회를 생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그 부정적인 면이 어떤 면인데요? 라고 한다면 재회가 진짜 잘 될 수 있을까? 좀 그게 어쩌면 나한테 재회를 하게 돼서 더 피곤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고 이 사람이
여러분 말고도 다른 누군가를 갖다가 좀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른 누구를 갖다가 염두에 두는 게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져 갖고, 좀 삶이 뭐 안정적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크지 않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편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좀 안정적인 사람을 갖다가 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좀 삶의 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카드가 여기 이렇게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이 사람이 과연 금전적으로 자유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갖다가 판단하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는 자유가 없어도 마음이 편하고 긍정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정된 상대를 갖다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찾을 수도 있는 그러한 카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일 때는요,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라고도 봐야지.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면,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않은데, 떡 본 김에 제사 얹혀서 지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좀 마음이, 어떡할까,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내? 아니면, 다시 재회를 해?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보여줘요. 그 마음을 갖다가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누구나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은 있을 수 있겠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즉,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좀 개과천선해서 오길 바라는 것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나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행복한 거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이 사람, 상대방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지. 나한테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행복하니까.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다가 비난할 수는 없다. 단, 그 행동이, 정당하냐라는 것의 차이겠죠. 뭐, 도덕적이냐, 얼마나 윤리적이냐에 따라서 비난과 어쩌면 이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비난을 받거나 이해를 받거나. 자, 그렇다라는 것이고, 자, 썸일 때는요, 만약에 짝사랑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도 롱텀을 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롱텀을 원하는 걸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딱 선택하기 전에 근데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좀 자기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도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좀 낙관론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나 다 그렇듯이 뭔가 하나를 갖다가 고정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알아볼 수는 있는 딱 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찾는 사람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이고, 미래를 갖다가 좀 같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퇴보하기보다는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꽂혔다, 사랑이다, 라고 보기 전에는, 지금은, 일단은 한두 사람을 갖다가, 그 리스트에 올리고서 좀 서로 어떤 사람인가 어울리면서 그걸 갖다가 알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재회일 때하고 집 나간 남편일 때, 재회하고 집 나간 남편일 때는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 사람이
애매하다. 뭐가 애매한데요? 라고 한다면 재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기 비관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고 만약에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헤어졌고 나서 금전적인 상황이 좋았냐라고 한다면 아까도 제가 그랬죠. 금전적인 자유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는다. 라고 보여지고 재회나 집 나간 남편 재회일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 집 나간 남편일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들어와가지고 있는 게 내 일신이 더 편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계산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지. 특히 애가 있으면 더욱더 애가 있으면 조금 좀 피곤하기는 하겠지. 피곤하기는 하겠지. 그렇지만 지금 뭐 관계가 좀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집에 들어가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건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에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겠냐라고 한다면 집 나간 남편이나 재회일 경우에는요, 그 점에 있어서 이 사람이 카드에서 나오는 거로 봤을 적에 부정적인 사람인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마음을 먹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정적이고 회의적인지 그거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완전히 내려놨냐라고 보면 그것도 아니지 싶어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하고 연락이 안 되고 뭐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지웠다라고 보기는 살짝 힘들어요. 살짝 힘들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지나치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요라고 한다면 남이 보는 시선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좀 욕 먹는 거에 대해서 욕을 될 수 있으면 안 먹고 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중에는 그럴 거야. 지가 욕 먹을 짓을 안 하고서 그러면은 말하나 욕 먹을 짓 해놓고 어떻게 욕을 안 먹게 바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사람은 좀 그런 거는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좀 그 마음을 갖다 좀 드러내지 않고 좀 숨기지 않겠는가. 뭐 둘이 있을 때 뭐 온갖 달콤한 말로 그냥 꿀을 쳐바르든 뭐하든 그거는 둘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그걸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대외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되게 멀끔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일 때는요, 당장 돌아오기는 살짝, 당장 돌아오기는 살짝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한다면, 마음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돌아올 마음이 없었다라고 보기는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돌아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좀 내가 피곤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좀 더 뭐 다른 대안을 갖다가 한 번 더 찾아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는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돌아오는 것도 좀 계속 그렇잖아.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 사람이 다운돼 있다. 다운돼 있다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한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만약에 짝사랑이다. 썸이다. 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아요.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잠깐 잠수도 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사귀는 줄 알았는데 연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그런 면에 있어서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이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고 막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썸이나 재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펜타클 두 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가 하나 고정적으로 정하기 전에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 나의 즐거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더 즐긴다. 한마디로 조금 더 즐긴다. 나의 인생, 나의 라이프를 조금 더 즐긴 다음에, 뭐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왜? 한번 뭐가 정해지고 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 사람이 책임감도 없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 사람도 심리적인 압박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보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완벽하게 자기 마음에 쏙 들지는 않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그냥 일반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내가 쏙 마음에 드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남의 눈을 갖다가 좀 의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요? 자칫 잘못하다간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다 잃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사람이 은근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계속 남의 시선을 갖다가 많이 의시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약에 이게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지켜보아라. 왜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고도 다른 누군가를 갖다가 또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나오네. 그러면, 뭐, 그 사람한테 가겠다는 뜻인가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 아직 마음은 정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음은 정하지 않았다. 왜 마음 안 정해요? 라고 한다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좀, 사람들 만약에 마음을 정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속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좀 더 주변을 갖다가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좀 그거 갖다가 결정하려 들지 않겠는가. 이 사람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왜 쉽게 결정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내가 아까도 말해줬죠. 자기가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안정된 사람을 만나야지 삶의 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볼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마음이 없나요? 라고 한다면 마음이 없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왜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없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라는 거지. 마음에 없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 여러분이 마음에 없다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싫어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실리와 어떤 그 감정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네, 2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짝사랑일 때하고 썸일 때하고
이 사람은 조금, 우울한가요?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뭐, 어떤 경우든 이 사람은 지금 우울해요. 우울하고, 왜 우울한가요? 라고 한다면, 음, 약간 패배감 같은 것에 젖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져요. 그 패배감이라는 게 뭔가요? 라고 한다면, 뭐, 진 것 같은 느낌? 그것이 꼭 인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생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낙오가 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자신감도 굉장히 결여가 돼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느낌? 이것이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심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연을 당했거나 뭐 어떠한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걸 갖다가 극복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환이라는 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 뭐 자라오면서 외톨이일 수도 있고, 항상, 이 사람이 그래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져요.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짝사랑일 때도 어쩌면 걔 중에는 이렇게 뭐랄까 환경적으로 좀 안 좋고 내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 여자들이 느끼는 건 뭐예요? 모성애죠? 근데 모성애 갖고도 극복할 수 있는 거는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이 이러한 마음가짐, 어떤 나는 루저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다가 근본적인 걸 갖다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누구 한 사람이 노력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음. 그리고 재회나 뭐 집 나간 남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우울하죠. 현타 왔다라고 보여져요. 현타 왔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기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는 돌아가야 돼. 라고 해서 뻔뻔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와 열을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만약에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일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뭐 즐겁고 기세 당당해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에 비해서는 견고하다라고 보여져요. 견고함이 각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멘탈이나 뭐 이런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보다는 좀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 여자가요, 20대나 30대나, 약하지, 40, 50, 60 이렇게 되면은요, 멘탈적으로 갑이지. 누가 뭐래도 갑이다. 라고 보여져. 물론 20, 30대도 멘탈 갑인 사람들이 요즘에는 흔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멘탈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멘탈 자체가 강한 사람은 못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떻게 있나요? 라고 한다면 찌그러져 있잖아. 이렇게 날개가 있는데 날아가지도 않고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찌그러져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럴 리가요. 이 사람도 헐헐 날고는 싶어요. 헐헐 날고는 싶고 그렇게 그래 나도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자라는 노력이 없었냐라고 한다면 네. 왜 노력을 안 해요? 라고 한다면 결심은 하는데 노력은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왜요? 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서부터가 이랬을 수가 있어요. 늘 뭐 억압돼 있고 눌려 있고 눈치 보고 막 이러한 것들에 너무 이게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극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기 짝사랑이다라고 한다면 측은지심을 느낄 확률도 높아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얘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짠하지, 이런 사람도 여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짝사랑을 하지. 그러면 썸일 때는요 라고 한다면 썸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썸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왜 썸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좀처럼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처럼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기 막 썸이든 재회든 집 나간 남편이든 이제는 썸인데도 지금 이 지진부진하잖아요. 이제 나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나도 벅찰 수 있다네. 나도 힘들 수 있다라는 거지. 즉 손잡고서 우리 같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자. 자기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도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강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 그런데 이러한 의지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의지만 있으면 뭐해? 맨날 결심만 하면 뭐해? 결심 나도 할 수 있어. 맨날 오늘부터 다요. 근데 그 다요 성공해요? 아니다라는 거야. 즉 어떠한 난간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바램만 있고 헤쳐나가는 그거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환경이 늘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 아니하겠는가 라는 거죠.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다 이런 걸 갖다가 다 봐줬던 게 아닌가? 봐줬던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아니, 그러면 좀, 아이고, 내 짝꿍, 내 마누라, 뭐 엉덩이도 두둥겨주고, 내가 뭘 도와줄까, 뭐, 이러면 뭐 좀 좋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거나, 의욕은 있으나 행동이 수반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참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지 싶어. 만약에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네가 나를 무시해? 또 자존심은 있어갖고 무시당하는 건 싫다라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똥꼬집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짝사랑이나 썸은 그래도 조금 다르지만 짝사랑 같은 경우에는, 짝사랑일 때는 어디가 어떻게 틀린가요? 라고 한다면 잘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잘 안 움직인다. 그런 것 같은데, 금전적인 상황도 굉장히 안 좋고, 뭐 어디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도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겠다. 그렇게 보여져요. 뭐 설령 의지할 때가 있다 손 치더라도, 뭐 개 중에는 진짜 아웃 오브 안중에 있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는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주원인일 것 같아. 뭐든지 사람이 금전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걱정이 없어야. 근데 사람이 그래요. 뭐 이 사람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도 뭐 금전적으로 여유 없는 사람 요즘 많아요. 그렇잖아.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별일 안 해도 진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이 사람은 유독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격지심이 좀 강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자격지심이 강하다. 그러기 때문에 짝사랑도 이 사람하고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개 중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 금전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전적인 게 아니라면 환경적인 요인일 수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렇게 보여도 누가 이마에다 써붙이고 앞뒤로 뭐 써붙이고 다닙니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요. 외로운 나뭇잎, 뭐
별들이 찰나진 밤에 나는 사라진 유성 뭐 이렇게 하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지. 그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주변에 어떤 이성이 있나요? 라고 본다면 글쎄요. 이성이 있냐 없냐 글쎄. 만약에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돌아와요? 라고 한다면 존심이지 뭐. 존심상.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갈까 말까. 왜 갈까 말까예요? 라고 한다면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좀 뭐 내가 잘할게라던가 한 번만 기회를 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받아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일 경우에는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다라고 싶으면 다시 올 거예요. 오는데 뭐 한 번에 오냐라고 한다면 왔다가 여러분들이 시큰둥하면 다시 갔다가 올까 갈까 뭐해 그러다가 꺼져 그러면 다시 시큰둥했다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보여준다라는 거지. 근데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올 때 오는 것까지는 그래. 근데 오면 일단은 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뭐 그러한 뭐 멘트를 하고 하면 좀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이 또 자존심은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 신경을 갖다가 거슬리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꺼져 이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지간하면 이제 재해까지는 모르겠는데 진나반 낭편일 경우에는요 정말 어지간하면은 받아준다고. 근데 말하는 게 야 너는 하나도 안 변했어. 이렇게 되니까 꺼져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꺼려 한다 그러더라도 또 좀 잠잠했다 또 오고 잠잠했다 또 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꺼져 소리도 이렇게 좀 이골이 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 갈 곳이 없잖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밀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아유 또 참 왜요라고 하면 밀고 들어 올려다가 또 우울해지고 또 우울해지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도 그랬죠. 실질적으로 늘 이렇게 눌려있던 사람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남은 게 자존심 똥꼬집밖에 남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남은 거 그걸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마지막 남은 걸 버리기가 싫다라고 보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밀고 들어왔으면 그냥 뻔뻔하게 있어야 되는데, 또 밀고 들어왔다가 여러분 반응 시큰둥 하면 또 나가고, 반응 시큰둥 하면 또 나가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어지간하면 받아줘요. 뭐, 솔직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야, 나가 죽어. 오지 마. 이러는 사람들도 꽤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물러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는 내가 다리를 뻗을 데가 없구나. 여긴 내가 다리를 뻗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다시 물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사람 뭐 하고 있나요? 라고 한다면 뭐 하긴 뭐예요? 여러분들이 화 풀려서 다시 받아줄 때 기다리고 앉아있지. 굉장히 자기가 루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짝사랑일 경우에는 이것이 저기 뭐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건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게 뭐 재회나 집 나간 남편한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완고하고 좀
그거보다 뭐라 그러죠? 스트릭하다 그래야 되나? 애누리가 없다. 한마디로 애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데, 실제로 짝사랑하고 썸이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카드가 나왔다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데 부드럽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까도 그랬죠. 있는 거라고는 자존심하고 똥꼬집 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런 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말랑말랑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냐 없냐라고 그것을 논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것보다도 좀 따뜻한 사람을 원해요. 좀 따뜻하게 정으로 자기를 갖다가 감싸주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짝사랑일 때하고 썸일 때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쩌면 그렇게 뭐 말랑말랑하거나 부드럽거나 그러지 않을 확률이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썸이나 짝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좀 부드럽게 접근해야 되고 좀 뭐 딱딱 부러지는 말보다는 좀 포용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짝사랑이나 썸이 발전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딱하고 좀 이 사람의 잘못을 좀 지적한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워낙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보호 본능이다라는 거야.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려놓으면 이 사람은 가진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사람은 부드럽게 대해야지만이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재회든 아니면 집 나간 남편이든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좀 포근하게 감싸준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엉엉 울고 싶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울고 싶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짝사랑이고 썸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 내면에 어떠한 그 울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자존심만은 이 사람한테는 지켜줘야 된다. 이 사람이 남은 게 그거밖에 없을 수 있어요. 네,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으로 4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짝사랑일 때, 썸일 때, 재회일 때, 집 나간 남편일 때 어디 보겠습니다. 짝사랑이다, 썸이다 이렇게 나오면 썸하고 이 짝사랑이 잘 안 되는 건데, 잘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런 바램은 있어요. 어떤 바램이요? 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그런 그 기대치? 그런 게 별로 없었을 수 있어요. 어떤 기대치요? 라고 하면, 나도 남들처럼, 우리 그 성냥팔이 소녀에서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촛불 하나 켜고 보니까 그 촛불에서 화목한 가정이 나오고, 저기 막 벽난로에서 막, 뺑 둘러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나오고, 막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한동안 그러한 것에 대한 꿈을 잊고 살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고 싶은 마음은 그게 내재돼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럴 때 진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거를 갖다가 다 갈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쩌면 그런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썸이나 짝사랑이나 썸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다시 한번 나도 그러한 것을 갖다가 꿈꿀 수 있겠다. 뭐 행복한 뭐 결혼 생활이라던가 행복한 연인 생활 뭐 이런 걸 갖다가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일 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제외하고 집 나간 남편 살짝 달라요. 내가 그렇게 너하고 좋은 시간이 있었을 적에, 너한테 내가, 널 좀 무시한 적도 있고, 널 무시한 적도 있고, 너의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안 들어준 적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나 그 집 나간 남편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쩌면 그러한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그 시간을 갖다가 되짚어 봄으로써 그 시간이 아 참 귀한 시간이로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겠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보이죠.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 카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보조 카드를 한번 뽑아봅시다. 짝사랑하고 썸일 때. 이제 짝사랑이나 썸일 경우에는 썸도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이게 포소드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걸로 봤을 적에, 썸이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개 중에는 썸이 쉽지 않은 이유가 이 사람이 다시 그 전 부인 아니면 전 애인한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썸 타는 사람이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지웠다 보기는 힘들어요. 짝사랑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짝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전 연인을 갖다가 못 잊고 있을 확률이 높아. 왜 못 잊는데요? 라고 한다면 헤어지고 나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비운 뒤에 버섯 나듯이 뽕뽕뽕뽕뽕뽕뽕뽕 비 많이 온 날 이름 모를 버섯도 들판에 올라오듯이 뜬금없는 생각들이 이 사람 머릿속에 비온 뒤 버섯처럼 그렇게 뽕뽕뽕뽕 하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과거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억척스러워졌거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그치 내 책임도 있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짝사랑하고 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러한 그 전 애인과 전 부인과의 사이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이 사람이 다시금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쉽사리는 못 돌아갈 거예요. 쉽사리는 못 돌아간다 라고 보여지고 근데 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나요? 라고 한다면 전 애인이나 전 부인이 자기 자리를 갖다가 굉장히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뭐라 그래 때릴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빈틈이 없다 그래야 되나? 좀 자기 관리가 좀 잘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즉, 재회일 때는 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집 나간 남편이다라고 한다면, 전 부인이 그 살림이나 그 가족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일처리가 깔끔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던 뭐 했던 지가 어떠한 잘못을 했던 그런 거 다 떠나서 그 인간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아예 양심 없는 놈은 아니지 싶어. 그렇다라고 보여주고 자, 그래서 여기는 짝사랑, 썸, 재회, 집 나간 남편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크다라고 보여져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틀어졌던 그러한 관계들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라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내가 그런 그 여러분을 실망시켰던 그러한 장면들, 여러분들의 그 비참했던 그 얼굴들, 이런 걸 갖다가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가고 싶어도 쉽게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러한 표정들이 이 사람 머릿속에, 주홍 글씨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은 있어요. 양심은 있다. 그래서 주홍 글씨처럼 남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한다라는 거예요. 상상만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썸이나, 짝사랑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재회나 집 나간 남편일 경우에는요, 여러분에 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여자를 갖다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뭔 마음인가요?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짓인가요? 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어떻게 돼요? 근친상간이지?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마누라하고 남편은 근친상간. 왜? 내 아이의 엄마, 내 아이의 아빠. 막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즉, 떨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떨림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선 떨림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또 장점이 있어. 여러분한테서는 안정감이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서는 떨림은 있어도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오락가락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즉, 한 번도 바람을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피고 마는 놈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짝사랑은 아직 이 사람하고 관계를 안 맺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만약에 짝사랑이든 썸이든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하고는 떨림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치, 내 전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포지션을 갖다가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거지.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라고 보여져요. 헤어질 당시에는 그때 그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뒤를 안 돌아볼 것 같았는데, 정작 나오고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생각난다라고 하거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난대요. 그러기 때문에 못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짝사랑하고 썸이 제대로 안 되는다라는 거지. 짝사랑하고 썸도 제대로 발전이 못 되고 있다라는 거 보여져요. 잘 된 것 같다가도 보면은 이 사람의 얼굴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된 것 같다가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내려놓기가 힘들 거예요. 비록 헤어졌다 하더라도 쉽게는 못 내려놔요. 쉽게는 내려놓지 못한다. 왜 쉽게 못 내려놔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남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뭔데, 내가 비록 딴 여자를 품에 안고 뭐하고 막 이랬다 할지라도 고향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내가 묻힐 곳은 여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지랄하고 나빠졌는데 그런 놈이 그래 하면서 그러실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자들은 이해 못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연어가 알을 낳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오듯이, 만약에 결혼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나쁘지가 않아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다가 쉽게, 내가 돌아갈 것이니까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디 가서 어떻게 뒹구르든지 간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회나 이제 집 나간 남편일 경우에는 이 여자가 정리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는 그건 맞거든. 여러분들이 저기 막 뭐하러 왔어? 막 이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마음에 느끼는 것은 내가 돌아갈 곳은 그 마음은 진짜예요. 그 마음은 진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지. 이게 아이러니한 거다라는 거야. 여자들은 절대 이해 못할 마음이지. 그런데 집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안방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주야. 그런데 안방에서 잠을 자야 마음이 편하지. 건넌방이나 뭐 이렇게 객체에서 잠을 자면 마음이 편합니까? 꼭 객체나 이런 데서 자면은 내가 뭐 더부살이 하는 것 같고 내 방 같지가 않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안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다들 그러고 산다, 솔직히. 다들 그러고 살아요. 저기, 만약에, 짝사랑이나 짝사랑은 이게 꼭 이 사람하고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래서 썸을 타고 있는 거잖아요? 썸 타시는 분들은 답답할 수 있어요. 나는 언제 안방에 앉아보나. 여자 입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것도 안방을 내주고 싶은 사람, 안방을 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마음의 방을 내주는 사람, 남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남자가 안방을 내줄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 안방을 내줄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객체에서 살아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마음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뭐가 확실해요? 라고 한다면 이 본처가 아닌 사람은 그냥 저기 육체적인 사랑이나 어떠한 그 뜨거운 대화는 나눌 수는 있어도 안방에는 들이지 않을 사람이에요. 나의 여왕은 딱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짝사랑 하시는 분이나 썸 타시는 분들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개 중에는 이렇게 헤어져 있으면 퇴색이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사람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던지 간에 무슨 이유로 헤어졌던지 간에 이 사람도 상처를 좀 받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또 훌쩍 가겠죠? 아니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훌쩍 갈 거예요. 가면 저를 잊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거절한다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내 라이프를 갖다가 살아야 될 거다라고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행동에 옮긴다라기보다는 왜 행동에 옮기자고 생각만 하네요. 그러면은 좀 막막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게 집에서 안방이 빠진 집, 안방이 빠진 집이다. 호텔은 안방이 없잖아. 그게 내 집이에요? 모텔이 내 집이에요? 그건 안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방이 없는 집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절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진짜 이것이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나도 이제는 내 길을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그걸 갖다가 그렇게 쉽게 내버리질 못할 것 같아요.
쉽게 내버려지는 못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오랜 기간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그건 무슨 마음인가요? 아까 설명한 그 마음. 그리고 짝사랑이다. 썸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안방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곁에 있으니까요. 라고 한다면, 곁에 있더라도 쓸쓸함은 어쩌지 못할, 그 마음의 상처가 남는 거지. 왜 헤어진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못 잊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실망하게 만들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람 여기서 안 받아주더라 하더라도, 걔 중에는 이 본부인하고 호적 정리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호적 정리인데 안 된 사람은요, 호적 정리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안 한 채로 여러분한테 머물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왜요? 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사람한테 내가 돌아갈 곳은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적 정리를 안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